인적 공제는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로 나뉜다. 그래서 기본 공제는요. 150만 원 해주는 거죠. 1인당 150만 원. 추가 공제는요. 네 가지 있죠. 한부모 공제 100만 원 해주고 부녀자 공제 50만 원 해주고 경로 우대자 공제 할배죠. 70세 이하는 70세 넘는 사람. 그래서 경로 우대자는 그해 70세가 딱 돼도 되는 거예요. 100만 원. 장애인 공제 200만 원. 그래서 기본 공제 대상자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추가 공제를 함께 검토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본 공제 대상자는요.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직계, 존속, 직계, 비속, 그렇죠? 형제, 자매까지. 형제, 자매까지. 근데 우리 법은 배우자를 앞에 두는 건 다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계 사회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직계, 존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 장모님 들어가는 거예요. 배우자의 직계 비속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새로 뭐라고 표현? 재혼했다고 하죠. 재혼한 경우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처제, 처남도 다 되는 거예요. 처제, 처남도 다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나의 무슨 재수씨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쪽은 안 되는 거죠. 직계, 존속의 배우자까지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안 되는 거. 직계, 비속의 배우자. 며느리 이런 사람은 원칙적으로 안 돼요. 다만 자기의 직계 존속이 장애인이고 그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더해서 우리 삼촌 같은 사람도 기초생활수급자면 가능한 거고요. 위탁 아동도 가능한 거죠. 위탁 아동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 현재 6개월 이상 위탁했어야 돼요. 작년에 4개월 했고 올해 2개월 했다라고 하면 가능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6개월 이상 과세기간 종료 현재 봤을 때 총 6개월. 계속하여는 아니고 올해 총 6개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이에 대한 제한과 소득에 대한 제한이 있죠. 그래서 나이는요. 배우자는 나이 상관없어요. 직계, 존속이나 비속, 형제자매만 나이 상관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위탁아동은 나이 상관이 없습니다. 뭐 위탁아동이 뭐 아동이니까 기본적으로 60세 이상입니다. 60세 이상, 20세 이하 이렇게 돼 있죠. 자, 소득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본인은 소득금액 당연히 제한이 없을 테고 배우자부터 있죠.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얘기하는 거고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입니다. 이 100만 원이라는 건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모두 합산하여 100만 원입니다. 종합소득이기 때문에 분리과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혹은 다른 부양가족도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로 갑니다. 뭐 옛날 역사가 있는데 뭐 그까지 모르셔도 되고. 그래서 관계요건 전에 배웠었던 거고 지금 다 설명드렸습니다. 나이도 다 설명드렸어요. 장애인은 소득요건, 나이 요건은 필요 없어요. 소득요건만 갖추면 된다.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소득요건이 있죠.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인 자,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자. 총급여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건요. 소득세법상 총급여니까 비과세 제외하고 총급여요. 그래서 비과세 제외한 총급여가 500만 원이다. 요즘에는요. 이게 되게 디테일하게 주는 거야. 부양가족의 소득 현황을. 여러분 소득 요건을 잘 판단하셔야 된다. 자, 연간 소득 금액에는요. 종합소득 외에 퇴직, 양도소득은 포함되지만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자, 예를 들어 분리과세 대상 주택 임대소득 있죠? 제가 기재부에 문의하고 쓴 거예요.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 주택 임대소득 있죠? 얘도 거기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1,500 있다. 주택 임대소득 아니에요. 근데 물론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신청을 그렇게 분리과세로.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 포함하지 않는다.
생계 요건 있죠. 생계는요 기본적으로 배우자는 별거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거예요. 직계 존속도 마찬가지예요. 자, 직계 비속도 마찬가지예요. 직계 존속의 경우는요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으면 돼요. 주거 형편상. 우리 친구는 결혼하면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 거예요? 그게 안 산대요. 그게 주거 형편상이죠. 그냥 이유 필요 없어요. 주거 형편상 같이 안 살아도 돼요. 형제 자매는 안 돼요. 형제 자매는요 같이 살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근데 우리가 처제 처남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원래는 같이 살아야 되는데 실제 실무에서 그냥 다 넣는 거야. 그냥 보이면 넣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보이면 다 내 거야. 보이면. 그래서 다 넣어요. 하지만 실무에서 그런 거고 우리 그렇진 않다. 자, 추가 공제 있죠. 경로우대자 70세 이상이에요. 이상. 그리고 장애인 공제 있죠. 이때 장애인은요 그 법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뭐 5대 암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거 걸리신 분들도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만 원 공제 받는다. 뭐 어쨌든 저 와이프도 좀 아팠었거든요. 아팠었는데 요거 200만 원 5년 동안 공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줬거든요. 요거에 탈 수 있다고. 근데 난리가 났었죠. 자기를 뭐라고 뭐죠. 아니 중증 환자라서 이렇게 환자집 중증 환자는 자기가 죽을 병 걸렸냐 그러면서 내가 아니 본인도 종합소득세 신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200만 원씩 공제 받으면 그 금액이 크지 않냐. 그러면 뭐 세율 40%면 80만 원이면 5년이면 야 가방 하나 살 돈 아니야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자기를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마음이 또 이렇게 몸이 아프면 좀 그럴 수도 있잖아. 나 이해하는데 나는 좋은 마음으로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나한테 이렇게 욕하고 그럴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어? 그러고 거기에 활용 점점 뭐냐면 그리고 며칠 있다 보니까 병원 가서 끊어와서 자기 테이블에 있더라고. 아니 받을 거면서 욕하면서 받냐고. 좀 그렇더라고. 어쨌든 부녀자 공제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부녀자 공제는요. 일단 밑줄 긋습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자. 그래서 여성 나오면 부녀자. 자, 그래서 거기 보통 배우자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 없는데 세대주의다. 뭐 이러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독신녀는 공제가 원칙적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부녀자 공제. 자녀가 있는 이혼남 여자가 아니죠. 그렇죠? 공제 불가예요. 근데 부녀자 공제 말고 한부모 공제가 있죠. 그래서 한부모 공제 100만 원이고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공제만 적용된다. 자, 이렇게 알아봐야 소용없어요. 왜냐? 찾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여러분들 제일 이제 실수 많이 하는 거 이런 거예요. 본인이 거기 명세에 없어요. 본인을 빼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본인을 빼면 안 돼요. 우리 같이 4명이서 같이 밥 먹으러 가요. 몇 인분 시킬까 그랬더니 하나 둘 셋 3인분 시킨 거예요. 본인은 안 뺀 거 마치 그런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본인 빼시면 안 된다. 본인 빼시면. 두 번째는요.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어떤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 가족을 보시고 배우자 있는지를 꼭 찾으셔야죠. 배우자 없는데 자녀 있어요. 한부모 무조건이 한부모. 그래서 본인 옆에다 한부모를 쓸지 잘 보셔야 돼요. 여성 나오면 흥분해서 부녀자 공제에 50만 원 넣어놓는데 아이고 신랑이 없어요. 자녀 있고 그럼 세대주라고 생각하시고 그때 한부모 쓰셔야 돼. 그래서 가족을 좀 따뜻한 눈으로 이거를 꼭 숫자로 보지 마시고 꼭 한부모 놓치지 마시고 부녀자 놓치시면 안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오른쪽에 인적 대상자 판정 기준이 있어요.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 뭐 그 얘기고 아까 얘기했던 거고 기본 공제 대상자 중복 입장이 뭐 1차 시험용이고 그러니까 나도 신청하고 내 동생도 신청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올해도 연말정산 하는데 제 동생은 매년 전화를 합니다. 매년 형이 아버지 어머니 공제 받을 거냐고 매년 전화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제는 한 10년 하니까 이해가 안 돼. 그냥 내가 선박 찍었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잖아요. 내가. 근데 왜 전화를 맨날 하냐 이거. 카톡으로 매해 전화합니다. 히스토리가 있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 형이 받을 거야? 응. 한마디 하죠. 응. 이렇게 하면은
아, 이번에 연말정산인데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냐. 뭐 항상 토하더라고. 그래서 야, 성과급 작년보다 더 많이 받았나 보지. 국가가 무슨 공산당이냐 뭐 이런 얘기 한참 해요. 그리고 마지막 늘 마무리 그래도 형이 받을 거지? 그걸로 끝내요. 그래서 알겠다. 내가 받는다. 무조건 제가 받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니, 아버지 어머니 생활비 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드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단돈 몇십만 원도 더 드리면 내가 받아야지. 내가. 그렇지 않겠어요? 어쨌든 그렇다. 판정 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예요. 그렇지만 사망하거나 장애인이더라도 받는 거죠. 시험에선 이혼한 경우를 조심해야 돼. 이혼한 경우 배우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이혼한 경우 핵심이 뭐냐면 두 개가 있는 거야. 하나는 대상이 아닌 동시에 한부모 공제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혼하면 한부모 공제도 받을 수 있고 배우자 공제 대상이 아니다. 자, 나이 계산 있죠? 그래서 나이 계산은 거기 해당하는 날이 있으면 되는데요. 올해 2020년이니까요. 요거 그냥 외우세요. 2000년생까지는 된다. 2000년생. 이해하시겠죠? 2000년생까지는 되는 거예요. 그렇게 2020 빼기 2020에서 만 20대죠? 그럼 되는 거야, 그냥. 그게 들어오는 날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60세 이상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20 빼기 60 하시면 되겠죠? 그럼 1960인가요? 60? 야, 맞아요? 1960년생이 60살이 됐어요? 벌써? 야, 58 개띠가 지금 주변에 널려 있는데 어쨌든 그분이 다 한갑이 넘으셨구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